그 남자, 과연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당신을 조종하고 싶은 걸까요? 처음엔 보통 남자들 다정하죠. 말 잘하고 배려심 많고 어쩌면 당신은 그 남자가 운명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연애할수록 결혼 생활을 할수록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내 말은 무조건 틀렸고 내 감정이 과하다고 하고 결국엔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남자, 혹시 이런 남자 만나고 있나요? 고백님, 남자는 원래 그래요? 아니요. 그건 그냥 그 남자가 그런 겁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당신의 감정을 질질 끌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사랑 같아서 빠져들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의 결핍, 통제욕,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진짜 위험한 남자 7가지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들어보시고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 내가 살고 있는 남자가 몇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가 보시죠. 자기 기준만큼 사랑 안 해주면 서운함이 완전 폭발하는 보상 심리형 남자입니다. 나는 너 생일 챙겨줬잖아.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무심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실망이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런 남자는 사랑을 줬다는 이유로 보상을 원합니다. 보통 처음엔 이런 남자들 헌신적인 남자였죠. 근데요, 점점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배려가 아니라 채권자처럼 변합니다. 이런 보상 심리형 남성은 감정 투자에 계산기가 달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당연히 그만큼 해줘야 돼. 내 기준의 사랑을 강요하고 거기에 미달하면 서운함을 무슨 고함 치듯이 감정 폭발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기준도 본인이 정하고 평가도 본인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늘 부족하고 미안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남자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갈구하고 있는 중이고,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 자신의 빈 구멍을 메우려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백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준 걸 자꾸 언급한다는 건 이미 감정이 아니라 당신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 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널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온다면 감정 저울질을 하는 중이니 이 사람이 정말 내 감정을 존중해 주는가를 반드시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런 남자의 특징은 늘 자기 기준에서 손해보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기보다 보상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가 무서운 건 처음엔 착한 사람처럼 보였고 진심 같았고 감정도 깊어 보였는데 점점 당신이 사과와 해명을 계속하는 연애나 결혼 생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남자는 평생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라 감정 채무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조율과 타협은 없고 내 말이 무조건 정답인 남자입니다. 그건 아니지. 넌 생각이 너무 단순해. 내 말이 맞잖아. 왜 자꾸 말대꾸를 해? 이 남자, 지가 항상 옳고 당신은 항상 틀렸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는요, 논리와 확신을 무기로 삼아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라 논리 싸움으로 몰고 가요. 논리로만요. 문제는 감정과 생각의 교환이 아니라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임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당신은 말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항상 지니까요. 고백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이 사람의 주장에 감정은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자꾸 논리로 찍어 누르는 대화라면 그건 애초에 사랑이 아닌 지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이 남자는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반드시 체크하세요. 자주 싸우는 커플보다 더 위험한 건 이야기를 포기한 커플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당신도 결국 사라집니다.
이런 남자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성적인 남자처럼 보일 수 있어서 초반에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기 주장 외엔 들으려 하지 않는 폐쇄형 인간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기억하세요. 연인은 논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기 말만 길게 하고 넌 짧게 하라며 감정 통제하는 남자입니다. 또 그 얘기야. 짧게 말해. 그렇게 말하는 건 가스라이팅이야. 너 지금 또 내 탓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남자는요, 말싸움이 아니라 감정을 무기로 활용하는 겁니다. 싸울 때 내 입장 설명하고 상대의 잘못 짚어내면 오히려 가스라이팅 한다, 또 남 탓한다, 이런 말 하면서 주저리 지는 실컷 말하고 내가 말할 땐 짧게 하라며 시간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은 장황하게 표현하면서 상대의 감정은 피곤하다, 지겹다, 너 요즘 이상하다로 무시하거나 잘라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편한 진실을 피하면서 당신이 목소리를 내는 순간 너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당신은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조용히 눈치만 보게 되는 거죠. 고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얘기를 하면 왜 불편해하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면 이미 통제당하고 있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너무 예민하다고 몰아갈 때 당신은 너무 참는 중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사실 이런 남자에게는 대화의 규칙이 없습니다.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지배하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평등이 없는 관계는 결국 둘 중 하나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의 입을 막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사과를 해도 끝이 없고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다루는 남자입니다. 그때 네가 그렇게 한 거 아직도 생각나. 나 지금 또 그 생각나서 화가 난다. 왜 그랬어 진짜. 이런 남자 당신 잘못을 감정 무기로 재가공해서 평생 우려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는 당신이 사과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지가 생각날 때마다 또 올라오네 이러면서 지 감정 컨트롤 못하고 당신을 무슨 쥐잡듯이 쪼아요. 이런 남자들은 당신의 사과를 용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과는 단지 시작일 뿐 이후로는 생각날 때마다 꺼내고 반복하고 들쑤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 있어요. 당신은 사과를 했지만 이 남자는 내가 언제 용서했다고 라는 태도로 계속 죄책감과 미안함의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우위에서 관계를 계속 통제하고 한 번 잘못한 걸로 끝이 아니라 네가 그런 애잖아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에 의도와 의심을 더 씌웁니다. 고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남자와 함께하면 사랑은커녕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혐오하고 사라지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연인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부수는 감정의 파괴자예요. 그 누구도 사과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계속 물어뜯을 권리는 없습니다. 찌자고 겁주고 늘 자기는 상처받은 척하는 회피하고 피해자인 척하는 남자입니다. 우린 안 맞아. 헤어질까? 나 너무 상처받았어. 너 왜 그렇게 말해?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남자는 자기 행동이 뭐가 잘못된 걸 모르기 때문에 화해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은 상처받은 피해자고 당신은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남자의 특징은 감정 싸움에서 무조건적인 우위를 확보하려고 헤어지자, 넌 너무 독하다 같은 말로 감정적 협박을 시도합니다. 진짜 목적은 사과를 받아내고 본인이 우위에 서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건 쌍방 사과가 없는 연애가 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에게 연애는 이기고 지는 것이지 맞추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고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헤어지자를 협상카드처럼 꺼내는 사람과는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연애는 그건 이미 자존감이 무너진 연애입니다. 쌍방 사과가 안 되는 사람은
혼자만 정당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틀 안에선 그 어떤 노력도 무의미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지키려 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무기로 쓰는 사람과의 연애는 인생을 깎아먹는 연애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에요. 기억하세요. 이런 남자는 헤어질까를 달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끝내자는 게 아니라 겁을 줘서 통제하려는 거예요. 결국 당신은 상처 입고 미안해지고 저 자세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마다 그는 확신을 얻습니다. 역시 너는 날 떠날 수 없어 라고요. 사랑을 투자 회수 개념으로 계산하는 남자입니다. 내가 쓴 돈만 생각하면 열받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알긴 해. 데이트 통장 만들자 해놓고 헤어지자마자 돈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남자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투자한 겁니다. 이 남자는 연애를 공감과 감정 교류가 아닌 자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거래 행위로 인식합니다. 연애 중에도 계속 돈 쓴 걸 생색내고 남자가 돈 더 쓰면 손해, 여자는 당연히 반반 부담해야 김치녀 아님 이딴 프레임으로 연애를 돈의 우위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요, 이젠 감정도 없으니까 진짜 돈 얘기만 남아요. 그날 밥값, 커피값, 영화비까지 정산하자 이런 말, 그 남자의 진짜 가치관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남자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연애를 끝낸 후에도 미련이 아니라 손해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은 없고 돈을 썼으니 무언가 받아야 한다는 집착만 남아요. 마지막으로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첫 키스나 첫 관계부터 배려 없이 돌진하는 본능이 우선인 남자입니다. 키스할 때도 갑자기 혀부터 넣는다. 첫 관계인데도 성기부터 밀어넣는 식으로 무식하게 접근한다. 이 남자 서로의 감정 교류는 관심 없고 지금 내 욕구, 내 타이밍, 내 방식이 전부입니다. 물론 남자가 경험이 아예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여성분들 아시잖아요.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욕구 때문에 그러는 남자들, 이런 남자는 티키타카나 신호 읽기 같은 섬세한 교감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과 존중이 아닌 성적 충족과 자아만족이 최우선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이게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 상태를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남자는 상대가 불편했을까라는 질문, 아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첫 키스나 스킨십에서 상대의 리듬을 느끼려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내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연애 초반이나 신혼 초반에 끊어야 됩니다. 나중엔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제발 초반에 제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은 이게 나야, 원래 이렇게 해, 그냥 좋잖아, 뭐 어때? 라는 식으로 배려 없는 성적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불편했다면 그건 절대 기분 탓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 감정이 무시당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라지면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라는 사람이 더 선명해지는 관계에서 자랍니다. 이 영상 속 유형 중 하나라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 관계는 당신을 부서지게 만들 겁니다. 놓치기 전에, 지치기 전에 당신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남녀 관계는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거지 나를 침몰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